예, 지금부터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활동 보고 겸 꽃달기 행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소위라는 영화에서 다뤘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실습을 하러 산업 현장에 나갔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또는 금지된 작업을 사업주가 지시해서 그것을 따르다가 희생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하는 그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일명 다음 소위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오늘 꽃달기 행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는 박강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우리 당 최고위원님들 참석해 주셨고요. 책임의원이셨던 서동영 의원님 오셨고 또 함께 노력해 주셨던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 이민호 군의 아버님이신 이상영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님도 오셨는데 어머님은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겠다고 하셔서 모시진 않았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돼서 꽃달기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만 정말로 우리 사회 이 젊은 사람들의 아픈 죽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늘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아침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야 정치가 응답하는 이 상황을 끝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가지면서 오늘 꽃달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급여나 여러 가지 처우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부당한 그런 지시까지 받는 일이 현장에서 있어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호 군의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고생해 주신 서동용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또 우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어서 이 해결 과정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동용 책임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을지로위원회 서동용입니다. 이민호 군, 홍수연 양, 홍정훈 군이 사망을 하고서도 현장 실습생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직촉법 중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부당대우 금지, 강제 근로를 포함한 부당대우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직촉법에 준용하는 이러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홍수연 양과 홍정훈 군의 죽음의 원인이 됐던 강제 근로가 우리 현장 실습생들에게도 금지되는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 놓은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옆에 계시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현장 실습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선생님을 오랜만에 뵀는데요. 예, 다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저희가 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결의를 다지게도 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017년이었죠. 제주 음료공장 현장 실습 과정에서 돌아가신 고 이민호 군의 아버님인 우리 이상영 님의 어떤 감사 인사 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동영 의원님과 강민정 의원님이 현장 실습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다음 서희 영화로 인해 가지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폐단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5년 가까이를 지금 6년째를 이 현장 실습 폐지를 주장하면서 다니는데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올 6월 17일 날 86개 시민단체가 현장 실습 피해자 가족과 같이 가족 모임과 학부모 단체 등 모여가지고 6월 17일 날 시민단체 현장 실습 폐지 및 직업교육 정상화 방안 대책위를 시민 모임을 만듭니다. 이 모임에 우리 민주당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장 바라는 거는 저는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문 초안을 일부 기자님들에게는 좀 아버님께서 복사해서 나눠주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 현황판을 전달하고 꽃다발도 좀 전달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위원님과 아버님께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서 좀 꽃다발을 드리시고요. 해결 현황판도 앞에다 놓고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문고 현황판에 꽃을 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은 꽃다발입니다. 네. 예, 그럼 이것으로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늦고 슬픈 꽃달기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게 하시고. 박광원 원내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6차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오늘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남 탓 아닌 내 탓의 시간입니다. 비난 아닌 책임의 시간입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임 1년이 지나서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고 탓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입니다.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교훈 위에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여파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 치면서 모든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비상경제 상황입니다. 전임 정부를 비난하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쓸 때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길은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나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고 윤 대통령의 성공, 국민 성공의 길일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숨졌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고들 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한 것입니다. 여야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위원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의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법안에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좋은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대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못 버는 가난한 국민, 서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입니다. 나쁜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못 버는 국민,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란 세금은 비록 덜 내지만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따뜻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2023년 1분기 나라 살림이 54조 원 적자랍니다. 세금이 펑크 났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이고 각종 경제 지표가 적자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정 적자가 가중되면 결국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서민 예산 지원을 깎을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여름에도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참 못난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정부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멀쩡하게 수출 잘 되던 중국, 러시아 등을 때리니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8개월째 연속 감소 중이고 올 4월 기준 496억 달러, 약 66조 5,400억이 감소해 작년 4월 대비 14.2%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신기록 행진 중입니다. 올해 들어 5월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294억 달러, 하나로 약 39조 원입니다.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 적자였던 지난해 478억 달러, 하나로 63조 5천억 원의 62%에 해당되니 올해 무역 적자는 또 작년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적자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손만 대면 떨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 나쁜 정부, 참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이 민주당에서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 대통령의 임기는 짧고 국민의 임기는 영원하듯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유한하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정말로 당원인가?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도 한 표, 일반 국민도 한 표, 재벌 총수도 한 표, 서민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권력과 재력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당원은 한 표, 대의원은 100표를 행사합니까? 그렇다고 대의원이 당원보다 당비를 100배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의원제를 없애면 호남당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호남에 대한 모독입니다. 호남은 비호남 출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호남 당원과 지지자들은 매우 똑똑하고 위대한 당원이고 시민입니다. 이런 염려는 붙들어 매도 됩니다. 호남 당원은 호남 출신이라고 무작정 뽑지 않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입니다. 대의원제 폐지한다고 당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합니까? 혹시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돈봉투 유혹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의원제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 3층 로비에서 국회 MWC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합니다. 모바일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 다녀왔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바일 혁명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국회 MWC에 많은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K방역은 정치적 방역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도 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골병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과거 탓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 탓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윤석열 정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방역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가 당시에 코로나 회복 관련해서 마지막 집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회복 그리고 백신 접종, 삶의 질 개선 등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1위다라고 블룸버그가 통계에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 이 K방역을 잘못 끌어들인 윤석열 대통령 실수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이 골병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밀 문서를 보니 대한민국의 군이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렸다. 북한의 드론으로부터 아주 취약하더라. 이런 보고서를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항공이 다 뚫렸습니다. 거기에 폭탄이라도 달고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기는 모두 다 방어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곳까지 다 뚫렸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건드리고 중국을 건드려서 중국이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군의 아들들을 보낸 우리 부모들이 아주 안절부절입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 잘못 꺼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1주년 평가 다시 한번 더 하겠는데요.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요 1주년 평가는요. 경실련이 교수들 345명을 통해서 평가한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73년 딱 1년 됐을 때 평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쩜 이런 점수가 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1점입니다. 21점. 그런데 이건 정부에 대한 평가고요.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68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9점입니다. 19점. 인사정책은요, 15점이고요. 국민화합 소통 관련해서는 16점이에요. 이런 점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점수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23개 국정과제를 내놨는데요. 그 국정과제 중에 잘한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한 게 아닙니다. 경실련이 각 분야의 교수들에게 평가를 낸 것이고요. 국정과제 여러 분야를 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점수 19점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국민이 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져야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낸다고요. 우리 시찰하지 않고 검증도 할 거예요 라고 말은 한다는데요. 일본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니시무라 산업상이 아니 검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찰하러 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서 잘 보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게 오염수 방류라 그러지 않고 오염수 처리수 방류, 처리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대변인입니까? 친일도 너무한 친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요. 이렇게 고형화시켜서 매설을 하면 됩니다. 일본 땅에다가 고형화시켜서 매설하면 됩니다. 고형화시켜서 매설하고 그 매설한 것을 계속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설을 하면요. 약 2조 4천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면요. 약 얼마입니까? 40억 정도 든답니다. 340억 들고 자기 땅에다 매설하지 않고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조 4천억 아끼겠다는 거죠. 여러분
2조 4천억 아낄 일입니까? 일본 땅에 고용화시켜서 매설해서 오염수 처리하라고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괜찮으면 그거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 페트병에 담아와서 좋게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원전 오염수를 원전 오염수라고 부르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명칭만 바꾸면 국민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부산 앞바다가 안전해집니까? 인류와 지구 환경을 배신하고 일본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 드는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윤석열 친일 정권을 규탄합니다. 어제 저는 부산 앞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협, 자갈치 시장, 어촌계, 해녀분 등 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의 공포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삼터가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받는 분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바다 물질도 오전 일찍 마무리하고 참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애원하신 해녀 어머님, 또 해녀촌 대표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국민이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겠냐고 탄식하시면서 가게 문 닫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참석하신 분께서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려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굴종 외교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현 상태에도 그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설마 한국 어민들보다 일본 입장을 더 중요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생업이 파탄날 지경에 놓인 분들의 공포와 불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단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는 쇼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표본에 기반한 자료, 의도적으로 편중된 자료로는 안정성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사능, 섭취, 호흡 등에 대한 자료와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학적 검증과 판단을 위한 시찰단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이미 믿을 수 없는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증은 없다, 설명만 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얌전히 도쿄전력 관계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일본의 친절한 설명에 고개만 끄덕이고 올 생각이 아니라면 안정성이 보장되고 확인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는 보류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IAEA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시찰단을 파견하려 드는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말하는 것이 부산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향하여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만 중요시 여기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원내대표께서 제106차 최고위원회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